안녕하세요, 에드버 코더입니다. 저희 유튜브 명인 에드버 코더는 광고하는 사람을 뜻하는 애드버타이징에 ER을 붙여서 에드버 그리고 코딩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코더의 합성어입니다. 저는 마케터는 코딩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 가치관 중 하나이고, 코딩을 통해 마케팅을 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코딩을 할 줄 알면 나의 한계가 크게 확장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이트 중 하나인 에드버 코더 AI, 저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거의 대부분 아실 텐데요. 저는 이 사이트를 통해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요. 또 이 사이트를 운영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면은 직접 블로그를 통해 글을 쓰는 것보다 10배에서 100배까지 효율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면 블로그 한두 개도 힘들지만 인공지능을 통해 10개 이상의 블로그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만약 발행했을 때 수정 같은 것을 하지 않는다면 100개, 1000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최소한 세부 키워드 정도는 노출되는 블로그가 많아야 돈이 되겠죠? 어쨌든 에드버 코더 AI는 코딩을 통해 만든 사이트인데,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만들 정도의 스킬을 만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중 반복 작업들을 하나씩 줄일 수 있게 코딩을 배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할 때 이미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매번 픽사베이에서 이미지를 다운받고 사이즈를 조정하고 필터를 얻는 등 이런 행동을 반복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직접 일일이 다운받고 등등의 작업을 할 필요 없이 나에게 맞춤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짰던 코드 중 하나인데요. 티스토리 자동화에 들어있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 함수에서 저장한 API 키를 불러와서 이 픽사베이 API에 이렇게 요청을 넣는 겁니다. 내 키와 그리고 검색했으면 하는 키워드, 이미지 타입, 그리고 몇 개까지 받을 건지를 설정해 주고요. 이렇게 파이썬의 대표적인 리퀘스트를 통해서 요청을 보내면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응답을 받게 되는데 이 응답 안에 이렇게 총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있는지, 그리고 저는 랜덤 페이지를 지정을 해서 매번 같은 이미지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1번과 총 페이지 중에서 랜덤 숫자를 정해서 랜덤 페이지를 정하고 그 페이지 안에서 이미지를 랜덤하게 섞은 다음에 제가 설정한 숫자만큼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코드를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시행시키면 이미지를 정해진 숫자만큼 다운을 받고, 그리고 저는 그 이미지를 이렇게 프로세스 이미지라는 함수를 통해서 크기를 반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필터를 적용해서 색상을 값을 조금 바꾼 다음에 이미지를 자르고 그것을 다시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 15장을 다운받고 설정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가능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티스토리에 업로드 기능까지 이렇게 구현을 해봤는데요. 이런 것들도 다 코딩을 알게 되면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쓰는 언어는 파이썬인데요. 파이썬은 굉장히 쉽고 직관적입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원하는 기능들을 잘 구현해서 반복 행동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더 쉽게 코딩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요. 우리가 기초 문법만 알고 있으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더 쉽게 코딩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구현한 이 코드를 저는 클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클로드를 통해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을 통해서 키워드를 설정하고
검색된 총 페이지 중에서 랜덤 페이지를 정하고 그 페이지 안에서 내가 설정한 수량만큼의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는 코드 만들어 줄래?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코드를 짜줄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제가 했던 코드랑 비슷하죠. 저도 이것을 일일이 만들 수 있지만 인공지능을 통해 만드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원래 정석은 이런 API 페이지에서 여기 나와 있는 요청을 주면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고, 이것에서 보면은 이게 미리 보기 사이즈나 웹 포맷의 사이즈,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어떤 것들을 주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봐야 되는데, 이 픽사베이는 나오지가 꽤 된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쉽게 이 친구가 다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로드 env를 통해서 내가 픽사베이에 저장해 놓은 이 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뭐 쉽게 여기에다가 API 키 해서 넣어도 되지만 보안을 위해서 보통 env 파일이나 다른 파일에 넣는 편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제가 했던 코드랑 비슷하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문을 통해서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친절하게 가상 환경에서 이런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라고 하고요. 또 env 파일에 내가 여기 픽사베이에서 설정한 API 키를 넣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코드가 한 번에 동작하진 않겠지만 이런 간단한 코드들은 이렇게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그러면 잘 되는지. 저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 저 코드를 복사를 해서 붙여 넣고요. 실행을 하려면 파이썬 파일인 py로 해서 실행을 해보면, 자, 모듈이 없다고 나올 거예요. 아까 여기서 PIP를 통해서 라이브러리 설치하라고 했었죠. 리퀘스트라는 라이브러리가 없다라는 건데, 네, 가상 환경을 만들어 주고요. 다시 터미널에서 보면은 이렇게 env라는 가상 환경이 왔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준 이것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서 이제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인풋 형태로 나왔네요. 자, 그러면 실행을 해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금융, 그리고 뭐 10개. 그러면 오류가 나왔는데, 왜 오류가 나왔냐면 저희가 이 친구가 이야기한 것처럼 env 파일을 만들어서 이걸 넣으라 그랬는데 안 넣었어요. 그죠? 그래서 .env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복사해서 넣는데, 자, 넣었죠. 여기 내 키를 넣어야 됩니다. env 파일에 이제 제 키를 넣었어요. 그래서 env 파일을 열면 제 키가 보이겠죠? 그래서 지금 열지는 않을 건데, 자, 이제 제 키를 여기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겠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마케팅, 금융. 숫자를 넣었어야 되는데, 다시. 마케팅 15. 자, 보시면 다운을 받고 있어요. 그죠? 자, 간단하죠? 그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다운로드 이미지로 다운로드 된 이미지를
또 가공을 하는 코드를 구현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F로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기만 해도 자, 이렇게 구현을 해줍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걸 복사를 해서 설치를 해주고 라이브러리를, 이게 필로우라는 게 이미지를 다루는 파이썬 라이브러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 해주고 코드도 이걸로 다시 수정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이 JPG 파일을 지우고,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마케팅 똑같이 하고 15개. 그러면 자, 웹프로 변형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우리가 구글 SEO를 통해서 웹프를 써야 되거든요. 이미지 크기도 줄어들고 더 좋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또 다른 이미지들이 이렇게 사이즈도 반으로 줄고 웹프의 형태로 저장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다 이렇게 모아서 한 번에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에 올리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많지 않겠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만든 것처럼 티스토리에 내가 작성한 글들을 업로드 해주는 방법도 있을 테고, 이제 제가 사용하는 랑체인들을 통해서 인공지능 관련된 간단한 프로그램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스팅을 하는 코드 만들어 줄 수 있는,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는 되지 않겠지만 한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제 오픈 AI 키와 이 라이브러리 설치를 통해서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붙여 넣고요. 자, 이제 새 파일로 라이트라는 파일 하나 만들어서 이 친구가 구현해진 것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면 env 파일에 오픈 API 키를 넣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env 파일에 제 키를 넣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env 파일에 제 오픈 AI 키를 넣었고요.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어떤 모델을 사용하는지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코드를 보고 궁금하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떤 모델을 쓰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라이브는 기본적으로 3.5 터보 모델을 사용한대요. 오케이, 그러면 비용 많이 안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도 엄청 간단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지만 일단 간단하게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랑체인 커뮤니티라는 모듈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걸 깔면 된다는 걸 알지만 이제 이 오류가 왜 나는지 궁금하면 복사를 해서 이런 오류가 생겼어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렇게 재설치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일단 이렇게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패키지를 설치하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라고 하니까 나 모르겠어, 전체 코드로 수정해서 다시 줘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작성하고 원어블 배수로가 다 쓰네요. 확실히 최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잘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서 붙여 넣고요. 실행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러니까 랑체인 오픈 AI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 오류를 붙여서 넣어줍니다. 자, 이게 약간 이제 인공지능과의 이제 같이 작업을 할 때 힘듦인데요. 그래서 코딩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이제 깔았으니까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포스 주제 입력하래요. 뭐라고 할까요? 마케터가 코딩을 배우면 좋은 점, 뭐 이런 거로 해볼까요? 자, 작성이 잘 되는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제 결과를 파일로 저장했는데, 자, 적당히 하다 끊겼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끊기기도 하고 너무
내용이 빈약한데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 전체 코드로 다시 줄래? 뭐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좀 전에는 우리가 이 맥스 토큰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맥스 토큰을 2,000 정도 주고 이제 뭐 이것저것 더 이제 보완한 건데,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확실히 한 번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맥스 토큰도 주고 이제 템퍼레처도 0.7을 주고, 저는 보통 1을 쓰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사실 크게 차이는 없고, 이제 프롬프트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줬어요. 그렇죠? 400단어 써줘라 해서 이제 프롬프트를 넣어서 하는 건데, 랑체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잖아요. 자, 랑체이라는 라이브러리 굉장히 방대해요. 엄청나게 방대하고, 이 인공지능 활용하는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뭐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어마어마해요. 사실 저도 에드버코드 AI도 이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패키지 설치하는 것부터 데이터, 뭐 스트리밍, 디버깅, 뭐 체인에 이제 우리가 기억력이죠. 이 메모리를 추가하는 방법, 뭐 말은 거창하지만 우리가 나눴던 대화를 프롬프트에 넣어주는 기능이에요. 뭐 그러면서 뭐 되게 많은 기능들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모델을 지원하거든요. 그리고 뭐 인베딩부터 해서 뭐 다양한 것들 기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간단한 것들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다. 작성해준 코드를 다시 복사해서 다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처럼 마케터가 코딩을 알면 좋은 점. 자,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는 이 랑체인이라는 게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건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최신으로 바꿔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자, 작성 중인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이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같이 이제 코딩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대단하잖아요. 근데 파이썬 문법이나 그런 것들을 익힌다고 해서 사실 이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랑체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쓰는지를 또 익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결국에 내가 코드를 만들 수가 있다. 자, 이제 그 작성이 됐네요. 그래서 자, 보면은 제목, 마케팅, 필수인 코딩, 그 이유와 장점, 소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코딩의 장점입니다. 물론 한 번에 다 할 수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하지만 이제 어떤 기능이 알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이 친구한테 시키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만든 것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 결정해야 되고, 사실 이런 글을 생성하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지만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사이트를 2만 원이면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굳이 이것을 개발하지 않고 이 사이트에 자동화 캠페인 눌러서 캠페인 만들고 이렇게 뚜두두두 만들어서 생성해주는 이런 기능만 만들어도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을 만들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키워드를 정해주면 제목을 만들어줘. 이 기능을 만들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키워드를 뽑는 풀을 만들어 키워드로 제목을 만들고,
그리고 제목을 만들어서 써야 하는 글 목록을 만들죠. 그죠? 목록을 만들고. 그래서 이 만든 것을 스케줄화 시키는 거예요. 스케줄화 시켜서 오늘 발행해야 하는 것을 뭐 리퀘스트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캠페인을 주주주주주 만들어서 발행을 하면 해야 할 게 끝났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 직접 입력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최소한 내가 어떤 키워드를 쓸지를 수많은 것들을 뽑아보는 거죠. 내가 키워드를 넣으면 그것과 관련된 세부 키워드들을 조합해서 제목을 만들어주는 함수 만들어 줄래?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만들어줘 달라고 해볼게요. 이걸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태까지 했던 대화가 있기 때문에 오픈 AI 모델을 통해서 만든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픈 AI로 제목을 만들고 뭐 이렇게 활용을 해도 되게요. 왜냐하면 근데 여기에 이제 뭐 SEO 관련된 것들이나 세부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서 보완을 계속 해나가야겠죠. 뭐 이렇게 해서 만들든 어떻게 해서 만들든 아니면 뭐 키워드 마스터 같은 데서 마케팅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들이 나오잖아요. 이것들을 다 저장을 해서 이것들로 다 글을 쓰겠다. 그러면 이것을 넘기고 이 키워드로 다음을 해볼게요. 다음에서 이렇게 검색했을 때 나오는 제목들을 가져와서 인공지능한테 넘기고 인공지능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 개의 제목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 개의 세부 키워드 제목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을 20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200개를 발행하면 당연히 블로그에 키워드 찾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쉬워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뭐 검색을 해서 검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비율이 낮은 것만 찾아서 내가 하겠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 키워드 마스터 이런 사이트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네이버를 파싱할 수도 있겠죠. 크롤링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물론 처음엔 어렵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함수를 하나하나 만들 수 있는 네이버에서 제목 가져오는 함수라던가 뭐 검색량을 조회하는 함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합해서 뭐 키워드 가져오면 조회수 알아보고 그 다음에 블로그 문서 개수 알아보고 이것을 반복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 정하고 나에게 맞는 것이면 저장 아니면 버리고 다음 키워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통해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수십 수백 가지가 되니까 이것을 저처럼 뭐 서비스로 만들어 좋겠지만 사실 그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간단한 것들을 만들어 보면서 하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에드코드 AI도 여러분들이 이제 리퀘스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요청을 보내면 이런 화면이 아니라 그냥 요청 상태에서 글을 넘겨주거나 요청이 오면 그 요청대로 행동을 하는 그런 이제 API를 지금 만들 거거든요. 지금 사이트를 계속 개편 중인데 이 API를 통해서 이 코딩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까 봤던 이 리퀘스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썼잖아요. 이 리퀘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요청을 보내면 이 응답을 받잖아요. 리스폰스라는 응답을 받는데 이 응답을 가지고 캠페인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라던가 아니면 캠페인 목록 캠페인으로 생성된 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무언가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 에드코드 AI도 API를 사용하게 만들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물론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분들도 그 사이에 파이썬 기초를 익히고 파이썬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에요. 오늘 되게 영상이 길어졌는데 여러분한테 어떤 느낌으로 닿았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나이가 이제 40 초반인데
30 후반에 시작했어요. 저도 이거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웬만큼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익혔거든요. 저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 만들어 봤고, 지금은 이제 러닝커브가 센 장고를 통해 파이썬 백엔드를 만들었고, 또 프론트를 자바스크립트와 리액트를 공부하고 있고, 어느 정도 또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제가 하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겠지만, 오늘 영상으로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내가 파이썬을 알고 있으면 단순한 이러한 이미지 다운받는 것들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음성으로, 지금 음성이 다 되잖아요. 그렇죠? 음성을 통해서 무언가를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일상생활에서 이 마케팅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케팅을 할 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수많은 일들을 이제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인공지능은 장점이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날씨 어때? 우산 안 가져가도 되겠어? 물어봤을 때 비 올 확률을 확인하고, 비 올 확률이 낮으니 우산을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에서 적용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코딩을 할 줄 알면 너무 좋습니다. 정말 나의 한계가 점점 커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을 통해서 표현해 주시면 저도 다음 영상을 만들거나 그런데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